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뉴페이스입니다. 이 엑스포츠 뉴스의 윤승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정말 저희가 이 기자풀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엑스포츠 뉴스의 윤승재 기자님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그리고 담당하시는 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포츠 뉴스에서 NC 다이노스,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를 담당하고 있는 윤승재 기자라고 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고 또 이제 뭐 카톡도 이제 사전에 또 나눠봤고 이러는데 아니 긴장을 많이 하신 거예요. 긴장하실 필요 없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실수하셔도 어차피 저희가 이 풀 버전은 어쩔 수 없지만 편집 버전에서는 다 날려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이 또 이런 방송은 또 처음이시라고. 네, 제가 아무리 좀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 MBC 올 때부터 되게 긴장을 너무 빡 하고 와가지고 좀 되게 아직도 좀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너른 마음으로 또 많이 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항상 기자분들 나오시면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이버 뭐 기자 페이지 가셔가지고 윤승재 기자님 또 이제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뭐 이제 응원하기 그 버튼도 있잖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또 하니까 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응원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또 채팅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 네이버 TV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양쪽으로 이제 멀티 플랫폼으로 또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 편하신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기자님 오셨다 세라피모님 또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겠냐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게 쭉쭉쭉쭉 보니까 그래요 오늘도 새로운 기자님한테 서튼 감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 브런치 공통 질문이라고 저희 또 톨미님이 브런치 애청자시거든요. 또 이제 오시는 이 기자분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톨미님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뵐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제가 롯데 담당이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어떤 감독인지 어떤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솔직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긴 하긴 한데요, 사실은. 그래도 굉장히 좀 열정이 좀 넘치시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시네. 저희 안 통해요. 집요하게 하고 들 거예요. 답답하다. 일단은 답답하다라는 거.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아니죠. 이제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보 딱지를 또 떼고 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본인의 야구 색깔, 이 야구 관을 좀 본격적으로 드러내줘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겁나 웃기네 공통질문 또 이렇게 점중이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뭐 색깔이 없다 아하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많은 롯데 팬분들께서 또 하신 말씀 공통적인 또 말씀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제임스님 안녕하세요. 같은 윤씨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반겨주시는 또 윤씨 반갑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재학 선수 또 얘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이재학 선수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장에 남은 FA 선수들 뭐 특히 한현희 선수도 또 있고 정찬원 선수도 있고 뭐 이제 이명기 선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남은 선수들이 시장에서 좀 외면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남은 FA 선수들 행선지라든지 혹은 이제 앞으로의 계약 상황 좀 간단하게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남은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재학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NC하고 협상에 들어갔다고 들리고 있고요, 소식이. 근데 정찬원, 한현희 그리고 권희동, 이명기 선수는 조금 그 원소속팀 구단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사인 앤 트레이드, 사트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네 분 다 좀 팀을 옮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KT에 또 이제 신본기 선수도 또 있지 않습니까? 신본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야수들이 필요한 팀들에서 조금 군침을 흘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또 소식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본기 선수 같은 경우도 조금 단기 계약 좀 위주로 가서 KT 위주하고도 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도 좀 뭐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담당하시는 구단 중에 또 이제 NC도 있고 KT도 있고 삼성도 있으니까 삼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쭤보자면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FA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벌써 했습니다. 뭐 이미 그렇죠. 외국인 선수 3명과 재계약을 일찌감치 맞춰놓은 것은 정말 큰 수확이기는 하지만 이번 FA 시장에서 다소 좀 소극적이었다. 외부 영입도 없었고 박진만 감독이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임 선물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그러니까 김상수 선수를 잡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 박진만 감독이 새로 그 부임할 때 취임식 때 말했을 때처럼 좀 네. 포수 자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포수 자원을 가지고 좀 트레이드를 좀 많이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거는 좀 많이 이제 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아 타이거즈랑 이제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 삼성 쪽에서 다소 이제 좀 고자세로 나오는 바람에 그쵸, 이제 네. 트레이드가 좀 성사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겨울은 길기 때문에 또 네. 이제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과연 이 포수 트레이드 성공할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 삼성 라이온즈 최근에 이제 그룹 개편 통해서 대표이사 단장 물갈이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대표이사랑 단장 같이 물갈인가요? 아니면 혹은 둘 다 유임 한 분만 생존 뭘까요? 이런 질문 삼성사님. 네.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데 네. 일단은 대표이사님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좀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선수들의 그 대표이사 그렇죠. 그 신임이 굉장히 강하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유임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어렵긴 하네요. 네. 근데 홍준학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삼성 팬분들께서 이 다소 좀 이제 여론이 좋지는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이제 재임 기간은 깁니다. 그렇죠. 이 홍준학 네. 단장도 보통 이제 같이 간다고 봐는 게 맞겠죠. 현재까지로서는 만약에 대표이사님이 그대로 유임하신다면.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미아가 될 가능성, 이 FA 미아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연미진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시 열정으로님께서도 FA 미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선수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조금 심각하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지금 다른 FA들이 되게 빨리 끝난 거지. 그렇죠. 시간 되게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지켜보시면은. 미아까지 갈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게요. 네. 이게 사실 뭐 노경은 선수의 이제 좋은 케이스들만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FA 미아가 된 선수들이 그대로 이제 은퇴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제 1년 동안 이 현역에서 뛰지 못하면서 기량이 많이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미등록자 선수들도 다소 좀 얼른 또 이 거취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G 트윈스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제 LG가 이 외국인 타자 이미 뭐 계약 이제 메디컬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에이브라임 알몬테 선수와의 계약을 또 철회를 했습니다. LG 트윈스의 입장, 알몬테가 미국 현지에서 한 메디컬 테스트에서 구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됐다라고 이제 철회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인 메디컬 테스트 결과는 이제 뭐 개인의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또 그쵸, 공개하기는 네.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40만 달러, 인센티브 30만 달러, 총액 80만 달러의 이미 계약을 마쳤다라고 이제 공개를 한 만큼 좀 다소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이 과거에 이 약물 적발 좀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팬분들께서도 좀 꺼려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연관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근데 저 선수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저 선수가 시애틀에서 뛰었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봤을 때랑도 엄청 후덕해진 맞아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알몬테 선수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혹은 이제 LG가 계약을 철회한 직접적인 이유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기자님. 뭐 알몬테 선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 경력도 좀 있고, 맞아요. 또 뭐
타율도 좋고 이제 뭐 마이너리그에서 타율도 좋고 이제 장타력도 있는 선수도 그 경험 많은 선수여가지고 LG에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줄은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메디컬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그쵸, 이제 발표를 하면 보통 별 문제 없이 통과하고 그냥 이게 들어오는 게 이 그동안의 이제 수순이었는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라는 건 조금 큰 선수로서의 또 결함 문제 이 몸적으로 이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메디컬 테스트가 좀 통과 의례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이거를 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선수 관리, 자기 아하. 관리 있는 그 면에서는 좀 안 좋은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오승환 선수가 텍사스랑 계약할 때 이제 메디컬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팔꿈치 쪽에 염증을 발견했기 때문에 텍사스는 이제 계약하지 못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뭐 토론토로 넘어가서 토론토와 계약을 해서는 굉장히 또 잘해주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뭐 훗날에 이제 토미존 수술을 결국엔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 계약금 뭐 금액 같은 거는 이제 선수가 다 뱉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안 주나요? 이렇게 또 한상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진짜 차단장님 민망하게 그지 없겠다. 마치 축협처럼 쓰는 소리 듣고 있을 듯 삼성사랑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LG 트윈스가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올 시즌 이 앞두고 좀 마음가짐을 바꿨잖아요. 이제 포지션에 연관하지 않겠다. 그랬을 그쵸. 때 네. 외야수를 영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소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LG가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잘 치는 타자 그걸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를 찾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잔혹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 2, 3년 동안 뭐 거포형 타자다 뭐 이런 타자다 뭐 다 영입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고 말하는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네, 네. 사실 조금 외국인 타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심했는데 네. 뭐 알몬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율 좋고 뭐 장타력 있고 이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죠 사실은. 네네. 근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버나디나 선수도 살짝 좀 생각이 나고 이 선수가 약간 살짝 애매한 5툴 플레이어 느낌이었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네. 근데 이런 선수가 또 국내에 오면은 굉장히 모든 툴에 있어서 앞서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첫 단추부터 다소 좀 삐걱거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LG 구단 내 분위기라든지 혹은 이제 외국인 선수 물색 단계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또 LG 구단에서 좀 당황스러웠다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호준 타격 코치가 직접 도미니카 가서 뭐 직접 지켜본 선수고 또 뭐 성실하고 리더십 있고 뭐 실력 모든 걸 다 이렇게 검증을 거쳤던 네. 선수였는데 또 아무래도 또 약물 이력이 있는데 그걸 또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만 지금은 그냥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이게 몸 문제가 시즌 중에 나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스프링 캠프 때 나오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때는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이 다른 팀으로 다 가 있고 이미 그때는 늦었을 거 아니에요. 교체 카드도 하나 이제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에 발견을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차명석 단장이 얘기했듯이 뭐 외국인 리스트도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 지금 다시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열정으로님께서 또 다행이죠.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뭐가 됐든 또 L팬은 환영이라고 또 황태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이 LG 기준의 미흡이라던데 몸무게 문제 아닐까요? 키 175에 100kg. 그래요. 힐러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이만큼 두둑해져가지고 저 선수가 예전에는 그래도 좀 날랬었던 이제 외형인데 살이 굉장히 많이 쪘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LG 트윈스 제가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이 라모스 선수 잘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랬을 때 이 외국인 타자 선발에 수년간 또 실패해왔는데 정확히 지금 어떤 유형의 선수를 리스트업 해놓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알본테가 사실 1순위가 아니었어요. 네. 1순위가 아니고 뭐 1, 2순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들 후보군을 좀 봤을 때 보니까 좀 장타력보다는 타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버리지 있잖아요. 그 에버리지 위주로 이렇게
그 후보를 좀 추려가지고 하는 네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포지션이 뭐 1루수 외격 그 외야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포지션에 크게 구애는 받지는 않고 아하. 좀 컨택이나 에버리지를 위주로 한 선수들을 좀 물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 네. 외국인 타자들을 영입할 때 좀 기준이 장타력이 있는 선수. 그쵸, 왜냐면 이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또 큰 거 한 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다소 좀 노선을 바꾼 느낌이네요. 그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네, 처음부터 아마 좀 바꾼 느낌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이전 외국인 선수들이 너무 좀 못 치다 보니까 맞아.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 몰라도 한 방은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그쵸, 했는데 그쵸, 갖다 네. 맞추지를 일단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아무래도 이제 LG 팬분들께서는 약물이력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엎어진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는 또 장거리가 아닌 중장거리 칠 수 있는 뭐 알테어 같은 타자가 어떨까 싶기는 한데 내야수가 아닌 게 또 에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알몬테도 외야잖아요. 근데 네. LG 트윈스는 일단 외야가 빡빡한 팀이다 보니까 외야수 데려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포지션은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사실 뭐 이거는 구단이 생각이 있겠지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외야수는 좀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지명 타자로 좀 이렇게 로테이션도 돌려야 되고 아하. 그런 상황에서 외야수를 뽑는 게 조금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나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요. 네. 1, 2지망은 메이저리그 가고 알몬테가 또 3순위였다고 하더라고요. 힐러리님께서 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에휴 폭발적인 활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준수하고 몸 건강히 풀시즌 뛰는 외국인 좀 왔으면 좋겠다고 민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사실 LG 트윈스가 올해 너무 아쉬운 게 네. 2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을 했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은 뭐 외국인 타자의 큰 도움 없이도 이런의 성과였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 타자만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왔더라도 정규 시즌 1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외국인 타자 없이 가을 야구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구멍이 있을 수밖에는 없죠. 아무래도 근데 올 시즌은 되게 토종 선수들끼리 이렇게 조직력 잘 맞춰서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확실한 한 방이 있는 외국인 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하.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윤오빠 묻지나님 LG 혹시 타 팀에서 뭐 계약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또 고려 아예 안 하냐고 또 이런. 그러니까 일단 뭐 검증된 선수들 뭐 이런 얘기를 그쵸,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야기가 이거는 그냥 썰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 뭐 닉 마티니? 아 같은, 마티니. 이거는 그냥 썰입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이 마티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NC와 재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포 뭐 중장거리 내야수가 잘 있으려나 싶다. 결국 포지션보다 타격의 지표를 맞추면 포지션은 자연스럽게 좀 챙기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또 세라피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잘 치면 된다. 수비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LG 토종 선수들이 사실은 포지션 뭐 2루만 조금 좀 아쉽고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이제 뎁스가 일단은 두터운 팀이 LG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선수 뽑을 때 있어서도 타격을 먼저 보겠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천천히 서두르지 않다 보면 혹시 푸이그 결과 잘 나와서 영입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푸이그 아깝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푸이그 선수가 최근에 또 이제 이 스포츠 도박 이 혐의에 연루가 되는 바람에 그렇죠. 키움도 이제 재계약을 포기를 하게 됐고 최근에 또 보니까 이 윈터 미팅에 선수 본인이 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어필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뭐 국내에서 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 메이저리그 팀들이 다시 선택하기에는 다소 좀 그쵸, 어려움이 우리가- 있는 리스크가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같은 경우에 다시 국내에서 보시고 싶은 마음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쉽지는 않죠.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팀도 마찬가지고 한국 팀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푸이그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소식이 좀 없나 보네요. DGH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계약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뭐 다시 데려오는 방안 그리고 왜 페르난데스 선수도 잠깐 LG 트윈스의 고려 대상으로 여겨졌었던 때가 있기는 했는데 이 최근에 4년 동안 뭐 물론 이제 꾸준히 잘해준 선수이긴 하지만 이제 하락세가 좀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또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LG 트윈스도 빠르게 이 다음
외국인 이 선수 영입 단계를 이제 넘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소 올 시즌 이 스토브 리그는 외국인 선수 구성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나머지 구단들 상황들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좀 있을까요? 어떤가요? 뭐 빨리 결정될 것 같아요. 다른 팀들도 그냥, 근데 조금 LG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좀 현명하게 좋은 선택을 할지 않을까. 저희 그 유튜브 채팅 보니까 네. 제임스 윤 씨인가요? 네네네. 제임스 윤 씨가 그 다린 러프도 사실 전화위복에 사려거든요. 그렇죠, 삼성에. 그렇죠. 네. 그렇듯이 LG한테도 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LG 트윈스는 내년 시즌 외국인 타자만 보강이 되더라도 참 올 시즌만큼 혹은 올 시즌 그 더 이상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빠른 영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목소리를 좀만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나요? 원래 목소리가 또 그렇게 크신 편, 저는 원래 목청이 좀 이래요. 이렇게 막 까랑까랑 약간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또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또 이렇게 힐러리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타자들의 기준 뭐 저마다 있으시겠습니다만 타격을 잘하는 이런 그런 외국인을 제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또 이제 댓글창 좀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하스 선수 풀어지면 LG가 데려오는 거 괜찮은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규정상으로 이게 보류권 네, 아직 5년이 있습니다. 안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KT 쪽에서 보류권을 풀어줘야지만 타 팀이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KBO에서 MVP까지 수상을 했었던 선수를 어떻게 또 부메랑이 될 줄 알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외국인 타자는 잘해야 되는 게, 특히 최은성 선수가 나가서 중심 타자가 헐거워진 마당에 외국인이 제 역할 못하면 LG 타격에 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리는데 소리 누가 안 들리냐고. 바깥에서 안 들린대요. 저는 옆에서 들으니까 잘 들리는데 뭐 일단은 소리를 조금 더 키워드리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GBS님이 김윤식 선수는 공이 느린데 플루크 같나요? 혹은 이제 더 좋아질 것 같나요?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기자님 보시기엔 어때요? 뭐 다른 코치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더 뭐 국가대표 그 후보라고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더 좋아질 겁니다. 김윤식 선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상님, 키움이 어느 타자 데려올지 궁금한데 혹시 들으신 거 있느냐? 최근 뭐 푸이그 선수와 결렬되고 러셀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봤어요. 그런데 아니 이미 한창에 이게 실패를 한 선수인데 이걸 과연 또 다시 데려오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키움 소식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기는 하는데 또 러셀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러셀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푸이그처럼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좀 이슈들도 좀 있었고, 또 이제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러셀 선수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출 명단이나 웨이버 공시 같은 경우 지금 비시즌 중인데 추가로 공개되는 경우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후세님께서. 이건 어떻게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제가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는데. 네.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거의 다 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대량 방출이라도 뭐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로스터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선수들이랑 계약하고 이러는 게 사실 수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차례 칼바람이 또 이미 불었었잖아요. 그런데 뭐 추가적으로 불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말 뭐 대규모 물갈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몇 명씩 이렇게 잘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또 많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이 윤식 선수 허리 부상이 심해져서 훈련 못 하고 있대요. 부상 심해졌대. 어느 정도길래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허리 부상 같은 경우에는 또 고질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또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김상철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옮기셨네요 하셨는데, 저희 네이버에서도 또 동시 송출하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또 편하신 플랫폼에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또 채팅창 양쪽으로 틀어놓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컴백한 알칸타라는 다시 KBO에서 빛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알칸타라도 검증된 선수기도 하고요. 그렇죠.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한 20승까지 또 거뒀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 무대에서는 좀 벽을 느끼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이 기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기본 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두산 팬분들께서 기본 빵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한화, 롯데에 대한 내년 시즌 예상되는 순위 좀 알고 싶다고 CWP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좀 큰 돈을 쓴 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기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승진 기자님? 확실히 좀 취약 포지션에 대한 좀 보강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순위 반등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무래도 순위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FA 선수들이 좀 잘 해줘야겠죠. 확실히. 아이 또 이렇게 돌려서 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5강 갑니까 못 갑니까? 5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본다는 게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놔줄 거야. 이 브런치 스타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너무 많이 나네. 끝까지 갑니다.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욕 먹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하나 팬분들, 롯데 팬분들께서도 의견이 지금 분분히 갈리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5강 하나 어떻습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 하나는 조금은 더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하나는 안 된다. 하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대신에 순위 반등은 있을 것 같다. 꼴찌는 안 한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땀이 아주 그냥. 롯데 5강 간다 못 간다. 롯데는 그래도 뭐 유강남이랑 좋은 포수가 왔고 또 이렇게 노진혁이라는 유능한 또 내야수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취약 포지션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잡았다고 봐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뭐 조심스레 6위? 그래요 이런 거 5강 경쟁권이다. 5강 경쟁권은 맞아요. 이게 같은 말도 이게 6위 한다 그러면 못 간다는 얘기네. 이러지만 5강 경쟁권이다 이러면은 혹시 잘 풀리면 모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정 기자님은 아웃복서고 도 기자는 인파이터는 얘기를 하셨는데 브런치 스타일은 인파이터들을 원하거든요. 저희가 또 잘 윤성재 기자님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오늘 매일 알람을 좀 꺼놓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WBC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WBC 대표팀 아무래도 이제 기술위원장이 또 이제 염경엽 원래 기술위원장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제 감독이 또 이제 감독으로 선임이 되시는 바람에 또 이제 기술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대표팀 이 구성을 위해서 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계 내야수죠. 토미 현수, 이 미들네임이 현수입니다. 에드먼 선수가 내년 3월 WBC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 유니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봤는데 지역 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라고 예전에 이제 김광현 선수가 뛸 때도 굉장히 많이 이제 국내에 알려졌었던 지역지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신뢰도가 높은 그런 매체이고 이 데릭 골드라는 기자가 구단에서도 대표팀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허락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에드먼 선수도 예비 명단 50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합류가 굉장히 지금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WBC 같은 경우에는 부모 그리고 조부모 한 명이라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으면 해당 국가의 대표 선수로 또 뛸 수 있는데요. 이미 뭐 에드먼 선수와도 이 접촉을 했다라고 밝혔고 또 그 밖에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고 있는 이 롭 레프스나이더 선수와도 이미 접촉을 또 마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주전 2루수로 이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를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이제 골든글러브, 이 골드글러브죠. 이제 미국은 이 골드글러브입니다. 지난해 이제 수상을 했었던 선수인데 그만큼 수비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선수이고 컨택이면 컨택 그리고 주루면 주루 수비면 수비 굉장히 삼박자로 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지금 뒤에 기록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김하성 선수와 함께 2루수 유격수 키스톤 콤비를 이루면 내 뒤로 빠져나가는 안타는 없다
있다라고 이제 투수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에드먼 선수의 WBC 참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실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드글러브 수상 경력도 있고 올해도 좀 후보에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수비라면 되게 일가견이 있는 선수고 또 타격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 그래서 아마도 토미 에드먼 선수는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분명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확실히 좀 에드먼 선수와 이제 김하성 선수가 하는 키스톤 콤비가 제일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강한긍정님 어느 정도 레벨의 선수인가요? 외국인 사자로 비교한다면 이거는 뭐 사실 용병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만약에 에드먼 선수가 국내에 온다면 김하성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는 하는데 그만큼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도 몇 시즌 동안 주전 선수로 검증이 끝난 선수이고 또 이 선수는 뭐 지금은 뭐 이루수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뭐 이루도 되고 뭐 유격도 되고 코너외야수까지도 또 가능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에 만약에 합류한다면 굉장히 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에드먼보다 잘했던 KBO 역사에 또 이루수가 아마 없지 않을까? 힘들죠. 그렇죠. 에드먼 예전에 이제 뭐 국내 프로야구 선수로 비교를 한다면 뭐 박종호 스타일로 보면 될 것 같다. 뭐 컨택 좋고 뭐 주루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WBC에 한국계 몇 명이나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해져 있나요 하셨는데 그런 정해져 있죠. 없습니다. 제한은 이제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광현 현종인데 또 투수가 문제라고 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또 KBO랑 뭐 이강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계 선수들의 합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KBO 같은 경우는 허구현 총재가께서 좀 이렇게 그 시즌 초부터 굉장히 좀 한국계 선수들을 좀 WBC 합류시키는 걸 되게 적극적이셨고, 그렇죠. 이강철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제가 뭐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시즌 중에 되게 짤막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좀 눈여겨 보고는 있고 더 좋은 선수가 온다면 환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에드먼 뭐 메이저리그 뭐 미국 대표팀이나 일본 대표팀 좀 짱짱하잖아요.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최고의 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에드먼 선수의 합류는 아마 확실치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올 시즌에 그리고 이 롭 래프 스나이더 선수도 저희가 잠깐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이제 우타자잖아요. 좌투 상대 플래툰으로 올 시즌에 이 코너 외야수로 또 출전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좀 궁금합니다. 합류 여부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외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에드먼 선수보다는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 꾸준함 이런 면에서 아직 좀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그나마 좀 이제 두각을 드러낸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뭐 메이저리그에서 앞으로도 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분명 대표팀에 합류한다면 뭐 큰 도움은 될 것 같다. 그렇죠.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이번에도 또 광현이 현종인데요. 또 투수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사실 한국계 메이저리거들이 더 있었잖아요. 뭐 데인 더닝 선수도 있었고 또 이제 박찬호 선수 닮은 골로 국내에 많이 알려졌었던 이제 미치 화이트 선수 이런 선수들의 합류가 불발된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렇죠. 조금 아쉽긴 하죠. 확실히 좀 그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합류를 했다면은 확실히 좀 더 경쟁력이 좀 높아졌을 거란 좀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토종 선수들로도 충분히 좋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기대되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김하성 선수와 에드먼이 이룰 이 키스톤 사실 투수들은 물론 이제 본인이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들이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특히 단기전 WBC 예전 2006년 기억하시죠? 박진만 선수라는 정말 이 걸출한 이 유격수가 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박진만 선수, 뭐 김민재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김종국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 확실하게 그 키스톤 콤비 센터 라인이 확실히 수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그 모습이 이번에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WBC 또 궁금합니다.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이제 윤승재 기자님이랑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사실 미국 대표팀도 정말 뭐 짱짱합니다. 뭐 트라웃 그렇죠. 나오고 뭐 진짜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선수들 뭐 정말 엄청 아레나도 나오고 뭐 이를 갈고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커쇼도 합류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대표팀을 향한 WBC 대표팀을 향한 메이저리거 선수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이라는 게 과거 대회들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그쵸, 걸 네.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도미니카 대표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 대표팀도 지금 뭐 오타니도 나온다고 하지 다르비슈도 나온다고 하지 뭐 사사키 로키 뭐 이런 선수들까지도 지금 뭐 다 스즈키 세이야 나오고 뭐 다 나온다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윤성진님? 저는 뭐 전력상으로 뭐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희 한국 선수들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의지를 엄청 다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월드컵 16강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좀 자극을 받는 선수들이 좀 많더라고요. 확실히 아하. 우리도 이제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정호 선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한 네. 선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선수들의 의지와 좀 경쟁력 그 선수들 뭐 면면을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미국까지 가지는 않을까 미국까지 생각은 간다. 합니다. 그래요. 미국까지 가려면 4강을 가야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조별리그 1라운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제 풀 B에 이제 B조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B조를 뚫고 그 다음에 이제 8강 이 네 팀 사이에서 또 2등을 해야지만 이제 8강을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 4강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조별리그만 통과할 수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이제 채팅창 의견이 있긴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조별리그에 또 이제 포함된 팀들이 뭐 일본 있고 대한민국 대표팀 뭐 호주, 중국 뭐 이다음에 한 팀 또 새로 나왔는데 결정이 네, 됐는데 나왔는데 근데 이 사실 이제 여기 추가 진출한 팀이랑은 전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조별리그 통과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또 올림픽 때도 그렇게 또 아이고. 얘기를 했다가 네네네. 안 좋게 좀 이제 끝난 그런 기억이 있어서 뭐 아니, 절대로 그쵸, 그쵸. 방심은 금물이고요. 네. 그래도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WBC 이전 두 대회에서 네. 굉장히 안 좋은 성적으로 또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좀 만회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할 거예요. 그래요. 선수들끼리. 지금 이제 남은 한 자리가 이제 체코란 말이에요. 체코 야구. 맞네요. 네. 체코 뭐 축구 야구란다. 근데- 야구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호주, 중국, 체코 이 세 팀이랑 같이 한 주에 속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두 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조별리그도 그렇죠.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 한일전 요것도 또 굉장히 일단은 또 중요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랬을 때 A조부터 저희가 좀 보자면 뭐 대만, 네덜란드, 쿠바 요 세 팀이죠. 일단은 좀 강해 보이고 이 C조는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캐나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혹은 뭐 캐나다, 콜롬비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미국이 여기는 일단 너무 강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D조는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 뭐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요 세 팀 중에 한 팀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표팀이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다고 하니까 사실 지난 대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고 있는데 웃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뭐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 2013년 대회이긴 하지만 또 이제 이거 해가지고 또 한 번 또 문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런 논란이 또 일단 없어야 될 것 같고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팀 잘할 수 있을지. 확실히 뭐 태도 논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정신무장이 확실하게 됐을 것 같고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뭐 이번 WBC에 나서는 또 각오들이 또 남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강철 뭐 우승 감독님이신 또 이강철 감독님이 또 이렇게 지휘봉을 잡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기대를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WBC에서 다시 한번 참사 나온다면 올림픽에 이은 결정타가 될 겁니다. 2000년 초반 야구 암흑기가 다시 올 듯 뭐 스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이정우 선수에게는 또 WBC 무대 활약이 정말 중요하겠다고. 정말 중요하죠. 민규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 맞아 뉴욕맘님 그러다가 큰 코 다쳤죠. 이제 장담 못합니다. 예전에는 뭐 쿠바, 미국, 도미니카, 일본만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지난 뭐 올림픽 때서도
6팀 중에 뭐 3등 못 하겠어, 메달 못 하겠어 이랬는데 그러다 큰 거 다쳤죠. 띠용 정말 못 따가지고 정말 저도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WBC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WBC 아시안 게임 이 연달아 이 국제 대회가 2번이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BO 팀들에게는 뎁스가 중요한 시즌이 되겠다. 하위권 팀이 어부지리로 또 5강을 갈 수도 정말 시즌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아시안 게임이 이번에 리그 중단 없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그 리그 하는 팀들에게는 굉장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뭐 LG 같은 경우도 이미 뭐 고구석 선수나 뭐 정우영 선수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되게 그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시안 게임에 차출되는 걸 대비를 해서 뎁스 강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비시즌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2013년 네덜란드, 맞아요. 2017년 네. 이스라엘 여기에 또 이제 한 대 맞고 떨어졌었던 거 생각하면 최하위 팀이나 중국이라도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요. 일단은 뭐 이제 안우진 선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비밀병기 얘기 언제 하시나요? 야옹이 비밀병기 에드먼 선수였습니다. 에드먼과 랩 스나이더 선수였는데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강철 감독이 이제 대한체육회와 관련된 요 소송이 진행이 돼서 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뽑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그렇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일단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는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 대표팀 선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 다소 좀 이제 야구가 일찍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팬분들 입장에서는 더 스토브리그 또 빨리 끝나지 않을까 또 이제 야구를 조금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또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뭐 이제 LG 트윈스 알몬테 선수 얘기도 해봤고 외국인 타자들 얘기도 좀 해봤고요. 이제 WBC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기자님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브런치 첫 방송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셨고 자꾸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시는 게 네, 여기 만만치 않네요. 브런치 스타일에 아직까지 적응하지 못한 당연히 이제 처음 나오시던 거다 보니까 좀 적응이 필요하신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말도 조리 있게 말 못하고 더듬고 또 뭐 말실수를 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그냥 재밌게 좀 썰 형식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좀 비시즌이잖아요. 네네. 야구가 없는 그런 시즌인데 뭐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즐거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제가 옆에서 살살 이제 툭툭 이렇게 건드렸을 때 어디까지 나올까가 정말 궁금한 기자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잘 이끌어내 볼 수 있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하나 팬들, 롯데 팬들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5강 못 간다. 근데 탈꼴찌 한다. 그 롯데는 아니, 확실히 6등 한다. 저는 그래도 5강 경쟁권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를 기대했는데 6등 한다. 6등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5강 경쟁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6이라고 해버렸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윤승재 기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기자 페이지에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응원하기 눌러주시면 또 기자님들에게 또 많이 또 응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뭐 브런치 한 번 나오신 기자님들도 저희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또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고 기자님 잘하셨다 생각하세요. 박수 많은 분들께서 또 박수 보내주고 계시니까 오늘도 데뷔전으로는 저는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고 싶습니다. 저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는 20점 같은데. 저희가 더 노골적인 이제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목요일이죠. 저희 이제 비시즌에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시 목요일날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